요양보호사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치매 요양보호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용도 좀 깊이가 있고 점점.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치매 쪽을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시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가능한 쉬운 단어로 제가 현장에서 본 개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막 외워가지고 뭐 계단 내려오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험은 요양보호사 시험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특히 치매 부분은. 왜냐하면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되셔서 현장에 가시면 대부분 어르신들이잖아요.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치매와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에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서 시험도 시험이지만은, 그죠? 치매 요양보험 시험은 떨으려는 시험이 아니죠? 10명 중에서 8, 9명이 붙으니까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역량이 적어도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그 기준점에서 만든 시험이니까 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을 드실 거 아니에요. 치매는 완치약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약을 드실 때도 식전인지 식후인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하고 또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돕는 것이 일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약을 드시고 나서 한 몇 분 지나고 나면 뭐 어지럽다든가 손이 떨린다든가 또 불안 초조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볼 수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거는 잘 메모해 두었다가 그 어르신께서 요양원에서 병원에 가신다든가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가 부모님 병원 갈 때 그거를 가져간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약 종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예를 들어 완치보다는 악화 지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밀로이드가 늘어나는 거를 속도를 줄이는 치료는 안 되는 죠. 아직 그런 약은 없죠. 지연시키는 약. 그걸 우리는 인지기능 개선제. 또 치매 걸리면 망상, 우울, 환각, 공격 뭐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잖아요. 특히 막 자기 몸을 막 굿한다든가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럴 때 투여하시는 약이 정신행동 개선제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약이 없다라는 정도 이렇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상생활 돕는데 기본적으로 도와드릴 게 뭐냐면 참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85강에서도 나이가 치매 걸려도 부모를 얼굴 잃어버리고 자녀의 얼굴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도 마지막까지 기억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그거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을 따뜻하게 응대해야 되겠어요. 막 소변 봤다고 야단치고 또 막 무시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또 환경이 그 치매 걸린 사람들 확 바뀌면 불안해 하십니다. 환경이라든가 또 그 스스로 이렇게 보면 그 기능 중에 뭐 한쪽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대상자 치매는 뭐 워낙 제가 말씀한 원인이 막 120가지 정도 되니까 증세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따라서 맞춤 요양을 좀 해야 되실 거고 특히 안전. 치매 걸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자꾸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특히 치매 걸리면 조금 전에 행동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치매에 옛날에 건강했던 행동을 계속 하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이제 식사는 하셔야 되잖아요. 삼시세끼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특히 어르신 되면 틀니를 많이 끼잖아요. 틀니가 이렇게 느슨하면 식사하시는데 소리 따걱따걱 나고 어렵거든요. 그럴 땐 좀 빼드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질환들이 가지고 계세요.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거 있으면 드셔야 될 식사와 드시지 말아야 될 식사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거 남는 걸 잘 접근이 어려운 데 두어야 되고요. 자, 접시보다는 사발이 낫겠죠. 그죠? 드시기에 또 유리 제품보다는 플라스틱 가운데서도 색깔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다음에 소금, 간장 등은 식탁에 두지 않는다. 자꾸 뭘 가져가는 습관이 있는 분은요, 이 소금 이런 걸 보면은 자꾸 가져다가 자기 식적에 서랍에 자꾸 넣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또 쏟아지면 냄새 나고 또 일이 여러 번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씻기 어려우면 갈아서 제공해야 되고, 또 자꾸 사례가 걸리시면 걸쭉한 음식으로 바꾸시고, 또 절려하거나 초조해지면 그거는 식사를 굶기는 게 아니죠. 제공 않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해야 되겠죠. 돕는 방법. 자, 도울 때는 식사 전에는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거, 온도. 너무 뜨겁지는 않은지, 너무 차가운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하고, 비닐 식탁보다는 식탁용 매트를 깔아주면 좋고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 그죠? 그다음에 쉽게 먹도록 음식을 자르거나 잘 드시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거. 또 식사 중에는 스스로 이제 물을 마셔야 될지 못 마셔야 될지 그거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물을 드시도록 해야 될 거고, 또 자꾸 쏟으면 빨대나 플라스틱 덮개 사용을 해서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중요한 거는 뭐는 수저를 좀 무게감 있는 걸로 드리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수저가 내 손에 있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무겁다는 거 한번 보시면 알아요. 좀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막 음식을 여러 가지 동시에 내놓지 말고 드시고 난 후에 새 음식을 내놓는다든가, 또 조금씩 드시게 하고 삼킬 때까지 기다리고. 얼마 전에 나왔죠. 이렇게 동영상 나왔는데 땡땡 노인 케어 센터에서 막 이렇게 음식을 먹였게 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크게 난리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다 드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식사 시에는 TV를 꺼야 되겠죠. 왜냐면 식사하는데 집중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식사 후에는 기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얼마나 드셨는지, 또 무엇을 먹고 설사하셨는지, 변비가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니까 기록을 잘 해두시고, 체중이 이제 이유 없이 체중이죠. 이유가 없이 체중이 감소하면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분에게 알리고, 의료진에게 알리고. 근데 체중이 왜 감소했는지 모르면 뭐 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또 열량 있는 음식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시 처방된 비타민이나 단백질 포함된 뭐 영양제 같은 거를 드시게 하는 것도 되죠. 자, 그다음 배설 돕기. 자, 배설 돕기는 기록지를 통해 가지고 습관을 파악한다. 특히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 변비 같은 게 많거든요. 특히 그 기록지 정말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을 가깝게 해야 되겠죠. 너무 멀면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옷은 뭐 당연히 세탁이 편하고 빨리 마른 옷감이 좋겠죠. 특히 고무줄 바지, 그죠? 쉽게 벗고 쉽게 입을 수 있으니까. 요양원 가보면 고무줄 바지 많이 입고 계세요. 그리고 낮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다른 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데 요양보 시험에도 나와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기저귀를 찰 때는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마지막 보루의 일이 뭐냐면, 그래서 기저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좀 잘 다독거리셔 하셔야 된다는 거. 야간에 이제 화장실을 가기가 멀다든가 어려우면 이동식 변기 사용하고요. 이렇게 잘 가리시면, 변을 잘 가리시면 정말 칭찬도 해주시고, 또 실금하면 또 놀라지 않게 또 잘 다독거리시고 괜찮다 하셔야지, 뭐 인상 찡그고 이러기면 금방 하세요. 어르신들이 표현 안 할 뿐이지. 자, 그다음에 돕는 방법. 식사 전, 외출 전에는, 자, 이게 만약 우리가 외출 전이나 식사 전에는 어머니 화장실 안 가도 괜찮겠어요? 안 가도 괜찮겠어요?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외출한다, 특히 또 머리 같은 거 감을 때는 이 자극이 되면 또 이렇게 소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기기 전이라든가 또 식사 전 외출제도 화장실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반드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유도하셔야지 강요 안 됩니다. 다음, 배뇨 곤란 시 양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그 다음에 실금한 경우 빨리 옷을 갈아입혀야 되겠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부끄러우니까. 치매 걸려도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처리하는 방법은 잘 설명해서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자, 다음 실금했을 경우에 깜짝 놀란다든가 막 비난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르신이? 그렇죠?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낸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가능하면 갈아입히시고,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 배뇨 후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치골 상부를 거기 눌러가지고 방광에 최대한 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요실금 있으면 배는 훈련 낮에는 2시간, 밤에는 4시간 간격으로. 자, 낮에는 몇 시간? 2시간. 밤에는 몇 시간? 4시간. 좀 기억해 두세요. 변실비를 설사 시 섬유질 섭취 조절하거나 제한한다. 그죠? 변비냐 또 설사냐에 따라서 섬유질 등등을 조절한다. 자, 변비일 경우. 이 변비는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섬유질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섬유질 음식은 알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변기 안쳐 배변을 유도한다. 배변을 유도한다. 손바닥으로 배를 시계 방향으로. 자, 요양보호사 시험 가운데 방향이 시계 방향으로 하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여기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모든 시계 방향으로는 다 시계 방향이 정답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다음 목욕. 이 목욕 문제는 거의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아마 이번에도 거의 나올 거라는 거. 왜? 목욕은 뭐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니까. 그러면 그 목욕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해야 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단순화해라. 다리, 엉덩이, 가슴 이렇게. 다음 일정한 시간 방법에 따라 거부감을 지른다. 그러니까 막 오늘은 아침에 하다가 다음 주에는 막 저녁에 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온도, 물 온도는 치매 걸리면 스스로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께서 먼저 하셔야 되고, 욕조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이건 시험에 참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왜 그럴까요?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특히 욕실 같은 데서는 나가라고 창피하다고 혼자 한다 그래서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할 일은 한 가지씩 제시하고, 물의 거부감의 시작은 그릇에 물놀이란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제가 땡땡 요양원에서 한번 갔을 때 일인데요. 어르신이 막 그 목욕을 거부하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보호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그 성장 과정에 물에 대한 아픈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제 물하고 관계돼서 잘못됐으니까 그 물이 무서운 거죠, 자기는. 그러니까 그 물에 안 들어가려고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4-5명이 와서 강제로 막 목욕을 시키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이해 잘 못할 때네 그때는 속상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다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물에 거부감을 하면 작은 그릇에 넣어서 물을, 이 작은 그릇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되는 거죠. 발목 높이로 받은 후 욕조에 들어가서 조금씩 채운다. 놀라지 않게 하는 거죠. 운동 실조증 시 샤워보다 욕조가 안전하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은 막 이렇게 세워서 미끄러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욕조가 안전할 수 있죠. 다음 구강. 이것도 자주 나오죠. 왜냐하면 목욕하고 양치질하는 건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케어해야 되니까. 첫째, 부드러운 칫솔을 해야 됩니다. 이유, 잇몸 출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우리 몸병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열에 7명 가지고 있는 게 잇몸병인 거 아시죠? 잇몸병. 그래서 출혈 방지. 왜? 예를 들어서 뭐 출혈이 안 멈추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양치시켜보면 대부분 막 삼켜버리세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어린이용 치약, 뭐 삼켜도 되는 치약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삼켜도 되는 치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틀니는, 그죠? 의치는 하루에 6-7시간은 제거해야 된다. 왜? 잇몸이 이제 물이 되니까 그러는 거죠. 또 거울 보고 이제 칫솔을 하거나 이제 동작을 하나씩 혼자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 물을 꿀꺽꿀꺽 그냥 양치하다 삼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뱉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말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뱉도록 유도한다. 자, 의치는 가장 어르신들이 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해서 닦아준다. 그다음에 그 틀니 보관 알죠? 이렇게 그 틀니 함이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물에다 담가둔다. 뭐 뜨거운 물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다음 치아가 없을 때 식사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을 마셔가지고 입이 깨끗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다. 다음 옷 입기. 계절에 맞는 옷.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뭐 무슨 옷을 어디서 입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절에 맞는 옷, 그다음에 끼지 않게 또 빨리 하기 쉬운 옷,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뭐 나이 들면 단색을 좋아한다 해서 뭐 빨간 옷, 노란 옷 그러는데 너무 색이 요란하지 않은 옷이 좋고요. 특히 장신군 위험한 막 드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장신구 없는 옷으로. 그리고 여섯 중요한 건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혼자 20분만 서 있으면 혼자 화장실을 평생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운동을 못 하더라도 옷 갈아입을 때만이라도. 제가 땡땡 요양원에 갔을 때 그 요양보 선생님이 그 어르신을 가능하면 옷 입는 시간으로 세워두려고 옷을 입을 때 세우는 걸 제가 봤어요. 참 그때 감동받았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목욕은 하잖아요. 그죠? 각 이제 요양원별로 목욕하는 요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옷을 목욕하면서 갈아입힌다든가. 단추 사용이 어려우면 부착용 테이프를 이용해도 되고요. 옷이 앞뒤가 막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앞뒤 같이 없는, 저도 몇 개 있는데 앞뒤 같이 이렇게 입는 사용. 그런 옷도 좋다. 그 다음에 자신이 내 옷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에다가 이름을 써놓는다든가 뭐 해서 이건 어머니 옷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준다면 또 이해가 되는 어르신들도 있어요. 또 막무가내 뭐 끝까지 아니라는 분도 있고요. 그래도 레벨을 써둔다. 자, 운동 돕기. 여기는 친숙해진 뒤 운동. 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 맺기예요. 라포 형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 선생님하고 어르신들하고 관계 맺기가 라포 형성이 얼마나 되느냐가 참 많은 것이 좌우돼요. 특히 운동에서도 라포 관계가 되면 좋고, 그 다음에 심장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팔하고 다리잖아요. 이제 팔 다리부터 심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운동한다는 거. 자, 산책이 치매 예방에 제일 좋은 운동이다. 왜? 걷기가 제일 좋은 건데 인간의 뇌는 걸으면서 생각하면 뇌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산책이 효과적인 운동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같은 시간대 일정한 순서대로. 왜 그럴까요? 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정한 이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불안해하니까. 그래, 걸어가면서 자꾸 말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 좋다는 거. 자, 가능한 몸을 지탱할 수 있으면 선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안전과 사고 예방. 자, 감각 및 기능적인 손상을 고려하여 환경을 바꾼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꿀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유는 뭐랬죠? 치매 증세는 워낙 다양하니까. 자, 또 예를 들어 뭘 안내할 때는 예를 들어 시계나 달력이나 신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안내한다든가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글보다는 이제 그림. 이 언어가 말이 안 되면 또 글이 안 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림으로. 또 지나친 자극을 환경을 받지 않도록 좀 단순하고요. 어두워지기 전에는 전등을 켜둔다. 왜? 아유,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어르신들 계신 곳은 사고 뭐 넘어지거나 이렇게 않도록 항상 전등을 신경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방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느냐? 당연히 뭐 2층, 3층보다는 1층이 낫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거. 저 뭐 냄새가 안 좋다고, 그죠? 어떤 집에 가보면 자기 부모가 같이 냄새 나니까 그냥 구석방에다 갖다 모시는 것도 봤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 잘 관찰할 수 있는 거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는 어디에? 난간이나 출입구 같은데. 자, 위험한 물건을 됐으면 발견이 어려운 곳에 두는 게 낫죠. 막 위험하니까. 계단 윗부분엔 간이문 설치.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어르신이 다니는 그 코스에는 예를 들어 전기 코드라든가 양탄자라든가 이런 거를 깔아두면 안 돼. 왜? 넘어지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유리문에는 이제 유리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르신 걸어가는 높이에 이제 뭐 그림 같은 걸, 사진 같은 걸 붙여놔서 이게 유리가 벽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난방기라든가 이런 걸 켜놓고는 절대 혼자 놔두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다음에 이 문 잠그는 거를 갖다가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에서도 같이 열 수 있는 곳에 해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서 잠가버리면 못 열잖아요. 그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주의할 거. 그 다음에 시간을 위해서 낮에는 밝게, 밤에는 밤답게, 그죠? 밤에도 너무 밝게 하는 것보다 조금 어두운 거 있죠. 그 다음에 석양증후군, 선망은 밤에도 밝게 해준다. 얘긴 또 석양증후군을 다시 이야기 좀 할게요. 그다음 침대를 벽에 바짝 붙이고 두꺼운 요등을 까는데 왜? 주무시다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을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다음 화장실. 화장실은 치매가 있을 경우 환자가 있을 때는 그죠 방하고 가까워야 되겠죠. 멀면 일단 거동도 힘들지만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대상 가깝게. 전등은 화장실 전등은 밤에도 켜둔다. 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실 표시 같은 거는 이렇게 어르신 눈높이에 맞추고요. 여기도 똑같죠. 문은 양쪽에서 열도록. 다음 욕실. 욕실도 이제 목욕을 자주 하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욕실 문턱 없앤다는 문턱. 그죠? 그래 휠체어도 들어가고 특히 걸려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자꾸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난간.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매트. 이 미끄럼 방지 매트가 시험에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끄러 넘어지니까. 그래서 그 욕실 바닥에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거. 그다음에 온수 온도는 낮추고 빨간색으로 표시한다는 거. 그다음에 노즐 파이프가 그 뜨거우면은 그걸 또 이렇게 감싸놔야 되죠. 세제는 눈에 띄지 않게. 왜? 뭐 드시거나 자꾸 어디로 가지고 위험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걸리면 거울에 나오는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게 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좀 뭘 덮는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놀라지 않도록 돕는 거. 자, 부엌에는 뭐 당연히 뭐 깨질 수 있거나 위험한 물건 이런 거는 당연히 뭐 손 못 대게 해놔야 되겠죠. 가스선도 안에 있으면 열 수 있으니 밖에서 잠그고, 쓰레기통은 부엌에 두지 않는다. 쓰레기통 들면 다 갖다가 저기 자기 방을 가져가는 어르신 계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뭐 이제 냉장고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과일이나 야채 모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따개. 그런 건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붙이지 않는다. 자, 다음에 치매 어르신의 행동 대처. 가장 많은 걸, 가장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것이 뭐냐, 뭐 계속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 특히 집에서 모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하니 그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행동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얘기한 것도 누가 이름이 뭐냐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그죠? 그걸 우리는 반복적인 질문의 행동이라 그러죠.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다? 주의를 한 게, 즉 관심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반복적인 막 질문을 하는데도 특별히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요. 또 같은 질문에 계속 답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독거리고 안심을 시킨다. 좋아하는 것을 또 이런 음식을 좋아한다든가 뭐 노래를 좋아한다 이러면 그쪽으로 유도하라는 거죠. 유도. 그리고 단순한 일거리도 뭐죠? 유도죠, 다. 그러니까 치매가 반복적인 행동의 공통점 뭐예요? 유도를 해내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여기 뭐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래 개기, 뭐 노래하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지 말고 유도하라는 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머리카락 찾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실밥을 뽑아야 돼. 야, 그 소파에 그 날카로운 고까지 그 어떻게 뽑아내는지 하루 종일 뽑습니다. 실밥 뽑고 머리카락 찾는데 정말 잘 찾으세요. 잘 찾으세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도하라. 다른 행동으로 유도하라. 자, 식사하실 때 문제, 음식 섭취할 때 문제 행동. 식사 시간과 식사량 같은 걸 점검해야 되겠죠, 항상. 그죠? 그 다음에 이식. 음식이 아는 것을 먹는 거를 드시지 않도록 잘 보는 거. 평상시 체중과 비교해서 영양실조가 또 비만 같은 걸 잘 관리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거, 화를 낸다든가, 특히 싸운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그런 것들. 그래서, 그 화를 내거나 이러지 말고, 대체 식품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장기 식사 거부, 막 식사를 거부하잖아요. 식사를 거부할 때, 막, 안 먹는다 그럴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잘 대처해야 되겠죠. 좀 전에 했던 대체 식품이라든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우리는 보고한다. 우리는 치료 행위 안 하는 거 하면 안 돼. 시계에서 귀도 귀 옆에 있는 물은 닦으죠. 귀 이렇게 청소 귀에 이렇게 뭐 면봉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쪽을 항상 보고. 그다음 식사량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릇 크기로 조절을 한다. 큰 그릇 놓고 조금 더 먹으면 더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크기로 조절한다. 식사법 알려주고 천천히 먹도록 한다. 식사도구 사용할 어려울 때는 손으로 드실 수 있으면 손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줘도 된다. 치매 말기에는
쉽게 말해 삼김 그 기능까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게 썰고 으개고 걸쭉하게 한다. 또 위험한 물건을 좋아할 때는 막 강제로 뺏지 말고 요거랑 바꾸자든가 이렇게 교환을 유도하라는 거죠. 식사를 드시고 나서 또 달라고 막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식사하자마자 막 치우고 이러지 말고 잘 이해가 됐을 때 치우고요. 또 드신 걸 이렇게 뭐 빨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드셨다고 이해도 시켜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참 말은 이렇지만 직접 해보시면 힘들죠. 참 힘들죠. 그러나 개념을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죠. 다음 수면장애. 특히 치매 환자의 수면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수면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데서 잘 주무시는가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못 주무시는 환경을 잘 만들어준다든가 특히 규칙적인 생활 하도록 그 다음에 휴식시간과 낮에는 자꾸 좀 야외 활동도 만들고요. 낮에 주무시면 밤에 안 주무세요. 그러니까 낮에 자꾸 졸면 이렇게 말을 건다든가 또 뭐 산포를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낮에 가능하면 이유 없이 주무시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아유 저기 저녁이 돼서 추우니까 녹차나 한 잔 하시죠 이러면 안 돼요. 카페인 알코올이 있는 음료는 드리면 안 됩니다. 못 주무시니까. 그래서 따뜻한 홍차, 따뜻한 녹차 이런 건 X예요. 이런 말 그거지만 시험 때는 그렇게 나와요. 따뜻한 홍차, 따뜻한 녹차 이런 거 아니죠. 외출 시는 반드시 동행해야 되겠죠. 배는 뭡니까?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혼자 다니시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돌아다니려 그러지만은 어르신은 어딘가를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 어르신이 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 예를 들어 자녀가 아기를 낳았어. 그걸 밥을 해주러 가는 거거든요. 그걸 못 가게 하면 목숨 걸고 싸우죠. 그러니까 배 환자를 갖다 안 돼. 막 그러면 싸우시는 왜? 그 어르신은 빨리 가. 남편 밥을 빨리 해주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죠. 그 어르신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르신이 왜 가는 신체적 욕구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증거가 장소를 잘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또 유도죠.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든가 또 계속한다고는 집안에 이렇게 안전한 코스를 만들어준다든가 또 이렇게 밖에 나가다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신분증 같은 걸 소지하도록 한다든가 현관 나가면 삐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배를 만든다든가 또 출입 가능한 문을 모두 잠그고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지 않는다. 그죠? 집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관심을 돌리게 한다. 배에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어르신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된다. 그 마음을 유도해서 잘 다독거려야지 막 그냥 안 된다든가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뭐 기본적인 이런 거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그다음에 의심, 의처증 같은 거 있죠. 제가 의처증 받는데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망상, 환각 이런 증세 치매 걸리면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심을 한다든가 자꾸 내 걸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내 가져갔지 뭐 이러면 여러분 그분을 갖다 다투면 존재가 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분도 치매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케어하시면서 어디까지 이제 마음 가셔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때로는 정말 치매 환자가 케어하는 분들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분도 뭐 하고 있다? 치매와 싸우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감정을 잘 이해하고 다투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조롱하거나 그렇다가 막 뒤에서 귓속말하고 잃어버렸다 그런 물건을 같이 찾으러 가자 그러고 또 같이 찾는 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가지고 현실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또 방에 있는데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뭐 방에 있어도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망상이 심하면 위에 어디다? 보고한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보고하는 겁니다. 특히 이 많은 이런 의심, 망상, 환각 증세가 나타나면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아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을. 참 파괴적 행동을 하죠. 막 부수거나 내 몸을 갖다 그런 증세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증세는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자주 일어나고 또 긴 시간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특히 치매 초기에 일어났다가 수개월 내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길게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경우에는 한 15분, 20분 동안 막 자기 머리를 막 쥐어뜯고 막
그런 걸 봤거든요. 한 20분 정도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쓱 언제 그랬는지 가라앉아요.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씩 단순한 말로 지시할 것, 같은 말로 반복할 것, 천천히 안정된 상태로 움직이고 변화를 유도할 것, 행동이 진정된 후에 아까 아유 그저 있잖아요. 아까는 그 일에 착한 사람이 아까 왜 그랬어 이렇게 그런 거를 자꾸 상기시키지 않을 것,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신체 구속을 피할 것, 고집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리고 심술 부리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치매하고 뭐가 싸우고 있다. 그 마음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이상 행동 반응이 보이면 조용한 장소에 쉬게 한다. 석양증후군 나왔습니다. 해질녘에 이제 어두컴컴해지면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저도 한두 번 느껴봤는데 왠지 저녁 때 되면 마음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확 다운되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꼭 환자만 겪나요? 저도 한번 겪어보는 것 같은데 우린 걸 뭐다? 석양증후군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같이 있어야죠. 같이 옆에 있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일거리나 뭐 또 동물 같은 거 이렇게 만진다든가 하면 좋겠죠. 또 낮 시간에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하고 그럼 잘 주무시니까. 신체적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좋아했던 일들을 하게 하고 뭐 동물을 키우게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런 쪽으로 관계되게 유도죠, 유도. 그리고 관찰할 수 있는 곳에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한다.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얘기죠. 따뜻한 음료수, 마사지, 음악 듣기 등 수면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TV를 켜거나 밝은 조명이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그런 증세가 나타나니까 첫째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두 가지네, 그죠? 석양증후군 할 때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다른 쪽으로 유도하고 또 밝게 하고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적절한 성적 행동. 이거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들이 막 그냥 하여튼 다양한 이건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많아서 성에 대한 사례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는 젓가락 들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르신 치매 환자에게는. 그러니까 성 자체는 관심이 사실 없어요. 치매 걸린 환자들이라는 행동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때때로 우리가 이 교정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도 하고 또 이상한 약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양한 행동이 있으니까 혹시 뭔 다른 약을 드셔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보시고 그다음에 의복 불편감이나 배설 욕구, 즉 옷이 끼거나 뭐 사타구니에 가렵거나 목욕이 하고 싶을 때도 막 신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분석해 볼 것. 그다음에 이제 옷을 벗거나 막 이렇게 성기가 막 노출될 때는 막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빨리 입혀드리면 되겠죠. 뭐 소리 지르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다음 성적 부적절한 행동 시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지금 상황을 유도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성적 관심이 보이면 공공장소 가는 걸 좀 삼가고 방문객도 좀 제한하고요. 심한 경우는 우리 뭐다? 보고하고 상의한다. 그죠? 우리가 막 이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이 어르신은 이러니까 저 작은 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위에 보고하고 상의한다. 다음 의사소통이에요. 치매 환자하고 의사소통이 되느냐? 돼야 돼요. 됩니다. 자,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막연한 질문보다는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어디 불편한 곳, 그럼 여러 곳이잖아. 어디 머리 아프지 말고 머리 아프세요? 팔 아프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대화할 때. 그 다음에 대치매 대상자도 뭐다? 자존감이 있어요. 자존심 있고 싫어하는 거 있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기분 나쁜 거 다 알거든요. 특히 이제 아까 나온 중에 환자를 막 어린애 대하시 하는데 아이고 잘했죠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어떤 데 가보면 그냥 어르신들이 약간 인지가 떨어진다고 막 애 대할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무시하는 것도 종종 보이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잘했어요, 맞았어요, 지지, 격려, 칭찬. 다음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합니다. 의심하면 부정 말고, 자 예를 들어 뭘 의자 먹었다고 자꾸 그러면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 그럼 같이 찾으러 가보자 이런다는 거죠. 속도를 대상자에 맞춘다. 낮은 음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더라고요. 낮은 음조, 낮은 목소리로
대상자의 속도를 맞추고 반응 때까지 기다린다. 큰 소리로가 아니에요. 낮은 음조로.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뭐 이러기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왔네. 어린아이 대하지 말고. 먼저 여기 나왔네. 그죠? 어르신을 어린아이 대하지 하지 말라. 인격적으로 대하라. 야, 참 이거 쉬우면서도 어렵죠? 어려우면서 쉬운 거고. 자,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왜 아니요 질문보다는 설명하고 네 아니요라 답할 수 있는 왜 질문하 간단하게 하라는 지시하라는 거죠. 대명사 그것 저기보다는 의자 손 등을 해서 설명하라는 거죠. 간단한 단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도록 한다. 간단한 단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고 간단 명료 쉽게 짧은 문장을 사용해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하라. 양치질 하시고 식사 후에 외출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양치질 식사 외출이잖아요. 양치하세요 식사하세요 외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 가까운 곳. 자, 치매에 걸리면 시야가 45도로 줄어지고요. 약 1m만 떨어져도 안 보여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눈동자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해야 된다는 거. 그 얘기예요. 치매 걸리면 시야가 각도가 좁아지고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죠? 그리고 그 뭘 설명할 때는 아침 8시에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씩 딱딱 끊어 하라는 항상 현실 알려주라는 거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그러니까 옛날 그 경상도는 경상도 언어가 좋아했겠죠, 그죠? 좀 여기서 이제 전 다문화 앞으로 다문화들이 치매 또 많이 걸릴 거잖아요. 야, 그 다문화들은 어떤 언어를 쓰면 마음 편할까요, 그렇죠? 일본 분은 일본 언어가 편할 거고 필리핀 분은 따가로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문화 요양보호사도 필요하지 않을까.